자, 안녕하세요. 자, 유정란TV 조화영입니다. 참 오랜만에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귀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귀농 6년 차인데요. 귀농 6년 차인데 사실 시골에서 저도 이제 유정란을 하고 있지만 참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랄지 어떤 그런 것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런 시골에서 있다 보면 그런 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처럼 이제 유정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소비 자체가 위축이 돼 버립니다. 더군다나 뭐 작년 올해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뭐 전망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뭐 이것이 뭐 정권 탓이려니 무엇이 어쩌니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농민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똑같습니다. 뭐 농민들 뿐만이 아니겠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비가 위축이 됐다 할지, 아니면 자영업자가 어렵다 할지, 아니 언제 자영업자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어떤 프레임이 좀 가둬놓기보다는 스스로 타파해 나가려는, 그거를 깨부시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농을 해가지고 어떤 농업활동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귀농 6년 차인데, 저는 지금 닭을 2,000마리도 키워봤고 1,000마리도 키워봤고 3,000마리도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유정란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판매를 하게 되는데, 제 브로그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쇼핑 거기에서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걸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저희가 닭을 방사를 해서 키우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닭을 1,0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현재 2월 달에 동절기 때는 이렇게 지금 1,000마리에서 30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산란율이 결국은 3%밖에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 사료는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매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달 한 200만 원, 15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1월달, 2월달, 3월 중순까지요. 이때는 이제 휴란기라 그래가지고 닭들이 좀 알을 많이 안 낳고 이제 털갈이를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그때는 거의 알을 낳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양계 농장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 케이지 농장입니다. 케이지 농장 같은 경우에 닭이 산란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환축을 하게 됩니다. 환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뭐 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닭을 굶겨버립니다. 물만 주고 한 보름 동안 굶겨버립니다. 이게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닭의 털이 딱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털이 나면서 다시 산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 몹쓸 일이죠,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털갈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 계란이 적게 나오지만 봄 되면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힘들지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좀 벗어났네요. 기농을 해가지고 농사로만 먹고 살 수가 있느냐? 물론 대단위로 하게 되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농하신 분들이 어떤 본격적인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여생을 좀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다 해서 뭐 필요한 생활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벌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 요즘에 지금 농민수당이 나오는데요. 농민수당이 지금 작년에 30만원 작년에 30만원 올해 60만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조건이 붙습니다. 농업 외 소득으로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농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3,600만원을 초과를 해버리면 농민으로 인정을 못 받을 뿐더러 각종 그러니까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요. 보조금 혜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익수당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6년째 들어서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했냐 그러면은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 계란이 안 나올 때는 뭔가 제2의 어떤 수입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뭐 일용직 일이라든가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일용직 일이란 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시골에는 뭐 국가기관산업에서 막 이렇게 뭐 토목 현장이니 뭐니 이렇게 몇 군데가 있긴 있지만 요즘은 전부 장비로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게 뭐를 선택을 했냐면은 직장에 취직을 하자. 다만 닭을 키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하는 직장을 찾아보자 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에 걸맞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 연봉은 3천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깨끗한 계란을 해드리는데도 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송하고 포장하고 이런 데도 큰 지장이 없고요.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닌 지가 제가 10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고저러 저하고 뭐 실수령액이 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됩니다. 왜냐면은 매월 한 24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들이 물론 이제
뭐 최저임금하고 뭐 특근하고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아주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뭐 몸은 좀 고될지라도 우리가 도시에서 월급 생활하고 이제 봉급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몸은 고되고 마음도 고되지만 급여 일자가 되면 급여가 내 통장에 딱 얼마만큼 딱딱 꽂히고 하는 것들을 보면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계란이라는 게 우리가 자연방사로 키우다 보면은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에 휴란기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1000마리에서 30개 나옵니다, 하루에. 자, 주문은 하루에 막 300개씩 나오는데, 200개 300개씩 나오는데, 정말 우리 고객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뭐 기꺼이 기다려 드리겠다, 나오는 대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어떤 품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고객님들께서도 아우 사장님 계란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실 때 저는 참 또 2배의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본업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본업이 이게 이제 축산업입니다만, 본업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 직장 생활이 과외 수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주수입원이 되고 이게 부수입원이 되어야 정상인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게 축산이 주가 되어야만 하고, 또 각종 어떤 정부에서 보조 혜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 되고 월급적인 생활은 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저도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고 했지만,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여건 생산직인데 사무직 일만 하다가 생산직 일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생산직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적입니다.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좀 쉬워요. 저는 노동 강도도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날짜도 좀 많고요. 그래서 귀농 하신 분들께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자, 내가 여기서 귀농 해가지고 농사일 해갖고 돈을 많이 못 벌면 실패한 것 아니냐, 또 농사일에 전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직장을 얻는 것이 귀농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귀농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부터 직장에 다니기 전부터, 자, 농촌에서 수입은 절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년 12달 꾸준히 어떤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농사일이 없는 농한기에라도 어떤 직장을 갖는다 할지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직장이라는 것들이 농한기라고 해서 일하고 농한기 일 안 하고 농한기가 아닌 때만 일하는 그런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농사일과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주변에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야, 내가 도시에 있을 때도 직장생활을 해갖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 글쎄요. 참 행복이 겨운 소리죠, 그게. 시골에서요 3년만 살다 보면 이제 돈이 조금씩 떨어져 갑니다. 도시에서 가져왔던 게 떨어져 갑니다. 이제 왜? 사실 아시다시피 농가 수입으로는 뭐 도시에서 생활하는 거 그거는 꿈도 못 꾸고요. 최대한 아껴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져 가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도시로 복귀할 꿈을 꾸게 됩니다. 왜? 힘드니까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로 갑니다.
아, 그러면 나는 이 기농에 실패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그런 걸 방지를 하려면 사실 요즘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60이 됐습니다만, 올해로 60이 됐습니다만, 사실 나이 60 먹은 사람 도해지에서도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골에서 연봉 3천만 원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메리트입니까? 그렇다고 내가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아니고. 자, 실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벼농사 짓는데 농민들이 평균 며칠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열흘도 일 안 해요. 특히 벼농사는. 자, 일정한 어떤 면적이 있다 생각하고, 자, 못 심기 전에 논에 물 대고, 그거 하루가 걸리는 일 아니잖아요? 물것만 터놓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물 차면 이제 로타리 치고, 그거요? 웬만한 면적 같은 경우는 한나절이면 끝나버립니다, 그거. 트랙터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기 되면은 이제 뭐, 비료요? 기계로 다 줍니다, 그것도. 한마디가 10분이면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썰이질. 마찬가지 한마디기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마디기 2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심어요? 기계가 심어요. 그것도 1시간도 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하신 분들은 친환경 약재 이제 뿌리고, 그리고 농약에, 지금 논에도 지금 요즘에는 전부 저독성 농약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우렁이도 뿌리고, 친환경 한답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중간중간 웃거름 한 번씩 줍니다. 물론 마찬가지 금방 끝납니다. 그거는. 한마디 기준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자랐으니까 이제 배워야죠, 이제. 자, 그것도 배워서 기계가 다 배워버리죠. 콤바인으로 한번 쓱 지나가면 다 펴져요. 자, 포대까지 다 담아져요. 사람이 들고 나를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싣고 와서 포대로 실제 싣고 와서 건조기를 해서 기계가 또 건조해 줍니다. 딱 톤백에다가 딱 제무기가 되면 딱 중단돼요. 그럼 톤백만 꺼내면 돼요. 새로운 톤백 집어넣고 다시 또 가동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나 이제 우리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차에다 싣고 가죠, 톤백을. 자, 지게차나 아니면은 통상 우리 트랙터로 해서 차에 실습니다. 농협 가서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등급 심사하고 어쩌고 이제 품질 검사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죠. 이래저래 다 해봐야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1년 365일에서 355일을 뭐 합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뭐하러 하시겠어요? 그냥 당산나무 밑에 가서 윤 놀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항상 보내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돈은 좀 적게 받더라도 나한테 어떤 만족도가 높은 직장들을 충분히 찾아보면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에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주변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출퇴근 거리는 한 20분 내에, 저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정도로 잡으시면 키로수로 한 10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방 혹시나 내 농장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바로 얼른 뛰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저는 맞춰서 이렇게 직장을 구했습니다만,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러시면은 오히려 기농 생활이 더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산골에 산다, 시골에 산다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지역민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어떤 갈등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좀 편하게 살라고 왔더니 시골에 왔더니 이거 돈벌이도 없고 안 되고 있는 돈만 까먹고 있고 이러다 내가 얼마나 버틸려나. 물론 연금이랄지 이런 거 받으신 분들은 제외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평균 계란 수익으로만 해서 계란 매출로만 한 5천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료 때 제가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연봉 3천을 계산을 하면 50대 50이 돼버려요. 연봉, 이제 연 소득이 6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6천만 원은 굉장히 시골에서 큰 돈입니다. 저도 물론 연봉이 뭐 억대 연봉도 받아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시골 생각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농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귀농을 예정하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직장 생활이랄지 이런 것들을 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도시에서 직장 생활은 또 달라요. 왜냐면 시골에 오면 단순 생산직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몸이 조금 고단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꼭 귀농생활 하실 때는 꼭 어떤 다른 직장을 잡아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뭐 젊은 분들은 아이들도 양육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라 하시는 것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